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9월 18일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해야 한다는 말이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은 세계 지수가 모두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당분간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4만여의 날이라는 점에서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4만여의 날이 아니랄까봐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주린이 공부차 4만여의 날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등 4가지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로 주가가 막판에 요동칠 때가 많아서 마녀가 이른바 파생 상품을 마녀라고 얘기를 하고 마녀가 심술 부린다는 뜻으로 4마녀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알면 되겠죠 뭐. 예. 두 번째, 미국 FDA 자문위가 화이자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그리고 중증 위험자, 진짜 위험한 사람만 막 맞아라, 웬만하면 맞지 마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화이자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사실 화이자 주가는 최근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죠. 지난 FDA 승인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미니스탁 포트폴리오 내 배당주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AT&T, 코카콜라, 화이자 이렇게 3개를 담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 좀 내려서 이제 좀 더 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좀 빠져서 평가액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3,615만 6,826원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오늘도 빠짐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쭉 하고 있고요.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1만원, 퀄컴 3만원, 스타벅스 10만원, 애플, 구글 각 2만원씩, AMD 3만원, 스퀘어 1만원, 코카콜라 1만원, 파이자 2만원, 비자 3만원, 캐터필러 2만원, 총 30만원 매수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살아남으려고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저도 가끔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린이인 저로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지 누가 살아남으려고 주식하나. 그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주식판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살아남으려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다시 말해 욕심을 좀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노력이 부족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좀 주의해서 멀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왠지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목표가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큰 욕심에 바탕을 둔 추진력과 열정으로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일이 잘 되어가는 그런 영역도 물론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욕심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크게 욕심과 목표 달성은 관계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주식시장이 뒤에 말했던 후자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욕심이 정말 많아서 공부도 미친 듯이 하고 매매도 열심히 하고 정말 사고 팔고 많이 하고 부지런히 했지만 막상 돈은 많이 못 버는 경우도 있죠. 반면에 딱히 욕심이 없는 듯이 단지 살아남으려 꾸준히 정진했을 뿐인데도 성과는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제 경우는 실천이 좀 부족해졌던 것 같습니다. 욕심에 신경을 쓰고 욕심에 정력을 소진한 나머지 정작 계획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데는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지는 것이죠. 또 무리하게 빨리 막 잘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수이면서 작곡가이면서 아티스트인 많이들 잘 아시는 윤종신 씨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도 더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하는 계획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 회화를 능숙하게 하기를 올해 목표로 한번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욕심이 많은 나는 회화와 관련된 책도 막 5-6권씩 사고, 미드가 영어 회화에 좋다고 하니까 유명한 프렌즈 미드 전 시즌 세트, DVD 세트를 주문해서 집에 받아놓고, 이왕이면 점수를 많이 받아놓으면 좋으니까 토익과 오픽 점수도 따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달은 첫 달은 그럭저럭 욕심을 앞세워서 하다가 금세 지치죠. 막 힘들어서 지쳐서 흐지부지하게 되고, 사놨던 프렌즈 DVD는 먼지가 쌓이고, 회화 관련된 책은 한 권만 앞챕터가 풀려 있고 나머진 쳐다보지도 않고, 토익은 응시료만 내고 쪽팔려서 시험도 안 보러 가고, 이런 것들 전형적인 욕심이 앞서는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목표를 다르게 잡아보면 어떨까요? 영어 회화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 일상에서 영어 회화에 관련된 시간을 1시간만 집어넣자라는 식으로 라이트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는 미드 한 편 정도 보자라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어찌 보면 낮은 작은 목표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영어 회화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부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ING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개별 종목의 상황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정 장세일 때는, 빠질 때는 아무리 날고기는 종목이라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확 올라가는 상승장일 때는 오르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시장이 떠먹여주는 상승분을 내가 취하려면 계속해서 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미스터 마켓과 정들다 보면 아마 이놈이 기회를 좀 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욕심을 많이 좀 내려놨습니다. 그냥 미스터 마켓 형님과 친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하고요.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